안녕하세요. 소설 하다의 3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벌써 제가 이제 소설 하다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올린 지 30번째가 되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그래도 딱 떨어진다라는 느낌에서 30번째 이벤트 같은 걸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의미를, 짧게나마 그냥 언급하고 지나간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또 책을 읽는 거잖아요. 소설을 읽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제 소설 하다를 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꾸준히 하자. 무조건 꾸준히 하고 그리고 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최대한 내가 읽었던 거를 좀 공유를 하자가 처음에 목표였어요. 네. 지금도 물론 그거는 계속 이어지죠. 어떻게 보면은 소설 하다의 정체성 같은 거니까. 다만 요즘에는 제가 조금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 소설하다, 우리의 소설하다를 좀 더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또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읽은 책들을 좀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흔히 조회수라든지 많은 사람이 보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걸 막 하는 게 터부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절대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좀 뭔가 이렇게 이러면 어때요? 좀 영상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때요? 하는 추천이 있으면은 한번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보고 계신데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런 딴소리는 그만하고 또 오늘도 가장 중요한 책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해보고 싶은 책은요. 네, 문경민 소설가님의 지켜야 할 세계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제가 일단은 이 소설을 얘기하기 전에 좀 묻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소설이라고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올라요? 우리가 사실 일상 속에서 쓰는 소설이란 말은 현실과 대비했을 때 소설 같은 일이다 라고 많이 쓰고, 야, 소설 쓰고 앉아있네 하면 뭐예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지만 현실과는 다르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어떤 재밌는 거를 소설이라고 많이 우리가 통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그게 과연 소설의 전부일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문경민 소설가님의 지켜야 할 세계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먼저 이 소설이 무슨 내용이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한 사람의 생애를 다룬 소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국어 교사를 하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룬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 말했을 때 솔직하게 막 그렇게 재밌는 얘기고 그게 소설이 될 만한 이야기겠군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드는데요 라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게 소설로 쓸 법한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뭐 정말 훌륭한 직업이지만 소설을 쓸 만큼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가? 뭐 우리가 뭐 영웅도 아니고 뭐 대단한 업적을 했고 뭔가 이렇게 아니면 특별한 뭔가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소설에서 다뤄야 된다고는 보통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제가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주인공 등장인물 이름이 윤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옥이라는 등장인물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자극적이거나 일부러 특별하거나
그러니까 일부러 어떤 흥미로운 세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물론 당연히 이 개인의 개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의 삶 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굉장히 격한 드라마, 굴곡이죠.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그게 어떤 소설적인 감동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기분이 있었어요. 왜 뭐 평범한 인생 같은데 굴곡이 있나요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모두 결국 그렇지 않나? 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경민 작가님이 말을 하는 거는 소설의 주인공에 대해 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네 인간에 대해 쓴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네 주변에 뭐 50대, 60대 그런 국어 선생님들 학교에 가면은 모두 보일 수 있겠죠. 그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 아저씨 혹은 지나가는 뭐 중년 여자, 남자 똑같은 표정, 비슷비슷한 얼굴 이렇게 스쳐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들 하나하나의 삶 속에는 그 수많은 우여곡절과 때로는 슬픔, 때로는 페이소스, 때로는 해결되지 못한 죄책감, 때로는 자기만이 지키고 싶었던 가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은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딱 말했을 때, 굉장히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시킬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구성적으로 말하면은 이 윤옥이라는 교사가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이제 정년 퇴임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끝무렵에 있는 교사이죠. 그리고 이 현재 시점과 더불어서 과거가 처음 어렸을 때 어떤 동네에서 자랐고, 대학 다닐 때는 어땠고, 그리고 처음 교사로 부임할 때는 어떻고, 이런 과거 일들이 교차가 되면서 하나의 어떤 소설적인 구성을 만들어낸다고 할까요? 그런 재미를 만들어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소설에서 저는 울보가 아닙니다. 저는 울보가 아니지만 몇 번 이 소설에서 눈물을 찔끔했던 포인트들이 꽤 있는데요. 그 포인트들이 어떤 포인트냐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도 공통점이 뭐냐면은 절대 나 슬퍼, 이런 상황은 엄청 슬픈 상황이야라고 이 서술자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술자는 절대 이렇게 감정을 과잉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담담하고 절제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눈물이 나는 어떤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근래 읽었던 소설 중에서 이렇게 문장에 대해서 물 흐르듯이 다루시는 분이 있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물 흐르듯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되게 막 능수능란해, 화려해, 혹은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문장을 정말 대단 테크니컬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물 흐르듯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부족함도 없고 과함도 없이 여백을 남겨두고 탁탁탁 문장을 전개시키는데, 그 안에서 모든 게 설명되고, 심지어 소설은 이래서 되게 위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분명 이 문장에서 말해지지 않은 것도 읽게 돼요. 그게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 하나 억지스러운 게 없고, 어떤 표현 하나 기계적이거나 도식적인 게 없는데, 그리고 동시에 그 사이사이에 빈틈에서 우리는 서술자가, 작가가 쓰지 않은 문장도 읽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짓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 문장이 있고 B 문장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떤 소설가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A와 B 문장 사이에는 뭔가 있어. A 문장, B 문장으로는 설명이 다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문장들을 이렇게 추가하죠. 추가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던져주고 싶어 하죠. 물론 그것이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을 방법으로 쓰는 소설가님도 있죠. 그런데 이 작가님은 다른 거 다 없이 A 문장, B 문장, 그래, 딱 이 두 가지로만 독자들에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겠다. 약간 이런 결의로 소설을 쓰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뭐랄까, 그러니까 담담한 수채화 그림 하나 보는데 갑자기 눈물을 날 것처럼 만드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은 뭐랄까, 역시나 내가 막 스토리텔러로서 재능이 있다. 재밌는 스토리텔링? 이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계속 말하는데 이 소설은 재밌습니다. 네, 확실할게요. 재밌어요. 하지만 스토리텔링적인 기술, 스토리텔링적인 어떤 실력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엔 있어요. 그것은 결국 삶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내가 이걸 소설을 어떻게 써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해서 그냥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작가가 자기가 살아오는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자세 혹은 만들어진 차곡차곡 쌓여진 생각들이란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저는 종종 있거든요. 이 작가님의 문장, 이 작가님의 어떤 이야기는 절대 흉내를 못 내겠다. 근데 이게 바로 문경민 소설가님의 이 소설에서 바로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소설에서 중요한 거는 막 작가의 철학이 담겨야 된다, 깊은 뭔가 이런 사유가 담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물론 동의해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철학이며 사유가 막 대단한 거, 우리가 모르는 거, 남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내가 어디서 배워서 어떤 책에서 읽어서 그래서 막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작가로서의 사유와 철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겪는 것.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삶을 살아가신 모든 분들이 겪었고 우리도 겪어나갈 것 혹은 이미 겪은 것. 그 어떤 것 모두가 인간이라면 지켜야 될 모두가 인간이라면 지나쳐야 될 그것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깊게 하느냐. 그게 바로 철학이고 사유인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문경민 소설가님의 작품은 어떤 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제 분량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 윤옥이라는 국어교사의 일생을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일생을 다룬다 되게 그러면은 그거랑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굉장히 긴 구절절 많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어떤 이야기의 무게가 그 이야기의 분량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작가는 무엇을 말할지 플러스 무엇은 말하지 않을지가 또한 동시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랜만에 되게 용숨 깊은 우물에서 끌어올린 것 같은 되게 청량하면서도 눈물 찔끔 만들게 하는 그런 소설을 읽고 싶으시다면 문경민 소설가님의 지켜야 할 세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